여러분 본인이나 주변의 가족 혹은 친구가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지원받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면 지원해주는 몇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 제일 첫 내용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신과 출산, 또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무료로 산전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보건소에 따라서 지원하는 서비스와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 지원금이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상세한 세부사항은 시청과 구청, 군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에 이어서 보육과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한국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국민의 0세부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는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비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결제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자녀의 나이나 기관의 유형이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외에도 2018년 9월부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맞벌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급한 돌봄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는 만 12세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아동의 질병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니까요.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린이집이란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까지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보육기관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에도 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인이 설립한 사립 어린이집, 회사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 교회나 성당 등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세운 어린이집,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시간은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으로 운영되고요. 기본 보육반은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담당합니다. 기관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주간보육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보육하는 야간보육이 모두 이뤄지는 24시간 보육이나 휴일보육 혹은 거점형 야간보육 등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이어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까지의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부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이런 유치원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유치원과 개인이나 법인,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보육 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정도까지 운영되고요.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정도까지 종일반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유치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국공립이 사립보다 저렴한 편인데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면 신청을 한 이후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이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에 불가피한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24시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냈다 하더라도 부모 혹은 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을 해야 하고 최소한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권역별로 지정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에서 전담 보육교사가 함께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후 5시 이후에 보육교사 또는 보육도우미가 주간 이용 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려와서 돌봐줍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아이를 데려오면 된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 중 엄마의 마음과 몸가짐이 태아에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이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려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태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태아에게 좋은 글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태교에 해당하죠. 이후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를 하는데요. 이때 한국에서는 보통 미역국을 먹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미역은 산모의 피를 맑게 해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하는데요. 출산 후 먹는 음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는 닭고기, 새우, 쇠고기를 볶은 요리와 샤오옷이라는 채소를 많이 먹는데 이는 자궁 속의 찌꺼기를 빼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는 어떤 전통이 있나요? 여러분의 고향 나라와 한국의 태교 또는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